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특히 외출하고 그러실 때는 감기 환자가 많으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자, 오늘 제18강 재산세에서 다룰 내용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러분 교재 66쪽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자부터 들어가는데 납세 의무자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통합 이론 과정 저희 스페셜에서 강의의 특징이 기본 강의, 입문 강의, 기초 강의, 심화 과정을 한 번의 강의로 끝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꺼번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걸 반복해서 점검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2회도 가시고 그럴 때 여기 기출 지문을 점검하시고 처음부터 하려면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들어가죠.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재산세는 보유세잖아요. 보유세니까 뭡니까? 매년 부과해요.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언제 날짜냐? 6월 1일 기준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6월 1일 요 날이 과세 기준이래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실래요? 6월 1일 되기 전에 6월 며칠 10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부동산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요 날짜에 누가 을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바로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는 6월 1일 지나서 6월 5일 이날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을이 6월 5일자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5월 10일 날 매매를 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늦게 했다 이거죠. 이랬을 때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갑이에요. 갑.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자, 등기는 안 했어도 여기서 매매를 해서 소유권 넘겨받았잖아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해요. 얘 앞으로 등기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고 등기는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 요날 현재 등기부상에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한다?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6월 1일 날. 그러면 재산세는 누구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어도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을한테 뭐가 나와요? 고쳐서 나옵니다. 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거래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니 얘가 취득해서 여기서 등기를 했다면 확인할 방법이 그냥 바로 확인되니까 을을 납세 의무자로 할 텐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여기서 등기했잖아요. 이 거래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가만히 있으면 얘를 모르니까 사실상 소유자 을이라는 사실을 시장 군수는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두고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할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건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은 여기서 팔았는데 왜 재산세 고지서가 갑한테 나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6월 1일 전에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 신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고 공부상의 소유자는 갑이다. 가만히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 갑한테 고지서가 나오니까 갑은 불합리하죠. 불리하죠. 예, 억울하잖아. 그래서 우리 세법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무슨 기간이 있다. 신고 기간을 정해놨어요. 6월 1일 전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라. 그럼 변동이 있으니까 누가 신고해야 돼요? 예? 갑이 신고를 해야 돼. 요때 갑은 신고해야 돼. 시장군수한테 뭐라고? 5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매수자 을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소유자 을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서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해보고 사실상 소유자 누구한테 소유자 을한테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고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요 신고 기한 내 누가 갑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변동이 있다고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소유자가 을이구나라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을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변동이 있는데도 요 기간 내에 뭐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하면 모르니까 누구? 갑을 납세 의무자. 신고를 하면 누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신고가 없으면 그냥 누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김에 여러분 교재 순서를 좀 바꿔서 저 뒤에 72페이지 먼저 보실래요? 72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72쪽 확인했죠? 72쪽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언제? 6월 1일부터 6월 며칠 15일까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하라. 어떤 사람이 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지금 첫 번째 상속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각자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하면 확인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의 소유자는 사망했는데 상속받은 사람들 앞으로 자기들 앞으로 뭐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았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는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신고를 하라 얘기요. 그래서 누가 신고하라? 주된 상속자. 왜? 주된 상속자는 뭘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등기는 안 했지만은요, 누구누구가 무엇을 실제로 상속을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뒤에 또 나오지만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많은 자, 이 사람을 주된 상속자라고 합니다. 주된 상속자 하면 이를테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지분이 제일 많죠. 그래서 실제로 사망했는데 배우자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고 자녀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들 앞으로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 누가? 배우자가 어머니가 뭐라고?
남편이 사망했지만 나는 상속을 안 받고 첫째, 둘째, 셋째가 상속받았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그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랍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어머니한테 고지서 다 나온다 이거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된 상속자는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 얘기고요. 또 종중재산이요. 종중 문중재산인데 장손이다 그래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있거든요. 이것도 뭐를 하라? 신고를 해야 돼. 뭐라고? 내 앞으로요 등기되어 있지만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종중재산인데요 라고 시장군수한테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는 확인을 해서 종중단체를 납세 의무자로 할 것이고, 만약에 뭐가 없다면, 신고가 없다면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를 하라 이 얘기고요.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예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거든요. 그런데 신탁재산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신고하라 그래서 이거 오해를 하고 질문 많이 하는데 왜 수탁자가 신고하라? 여기는요, 수탁자는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재산을 맡아서 내 앞으로 등기했어요. 우리 회사 앞으로 등기됐지만 회사 고유 재산도 있고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 재산도 전부 다 회사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신고를 안 하면 회사가 그냥 소유한 걸로 보고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질 거 아닙니까? 또 합산해서 과세가 되니까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거죠. 회사 앞으로 또는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요 재산 중에 요거는 내 재산이 아니라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 재산이고요. 요거는 내 고유 재산입니다 라고 수탁자가 신고를 하라 이게. 안 하면 다 합쳐서 수탁자 재산인 줄 알고 부과되면 재산세 많이 부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탁자가 신고를 하라. 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뒤에 세율에서 한 가족이 한 세대가 투기하지 않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 주택이라면 9억 이하인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투기 안 했고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율을 낮게 부과하죠. 그런데 가족이 주택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 샀어요. 그럼 주택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런데 2개인데 왜 2주택이냐? 이사 가려고 샀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할 거예요? 팔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는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때 우리 주택은 2개지만 이건 이사 가려고 샀기 때문에 3년 안에 옛날 거 팔을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세율을 낮은 세율로 부과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세대원이 신고를 하라 이 얘기고요. 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황이 뭐 변경이 되거나 또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 사실상 소유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뭐하라? 신고를 하라. 지금까지는 요 신고하는 누가 요 사람들이 신고하라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물어볼 시기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요거 한 줄 물어봤어요. 뭐 이런 변동 사유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한 줄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증빙 자료 갖춰서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납세 의무자 개념을 한번 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죠. 자, 여러분 66쪽에 보시면 자, 사실상 소유자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항상 사실상 그러면 이렇게 접목시키면 되네. 뭐라고? 소유권 이렇게 소유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사실상 소유자는 자기 앞으로 뭐는 안 했어도 등기는 안 했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안 했어도. 그래서 1번 과세 기준일 6월 며칠이에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테면 이거예요. 6월 1일 날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사실상 소유자는 팔은 사람이냐 매수자냐. 그래서 등기 안 했어도 매수자예요. 매수자 6월 1일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부담을 피해 가려면, 부담 안 하려면 6월 1일까지 팔아라. 그럼 파는 사람은 안 내고 매수자가 등기 안 했어도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소유. 자,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왜? 공동소유니까. 그러면 그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지분권자.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만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럼 틀려요. 자기 뭐만큼만 지분, 남의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게 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소유 재산은 지분권자. 그런데 등기 권리증에 등기 공동소유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지분이 뭐한 걸로 균등 똑같은 걸로 보고 각각 납세 의무를 부여하겠다. 요거 하고요. 또 사실상 소유자가 2명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주택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택은 앞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택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재산세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 주택을 구분 소유 그랬잖아요.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별도로 해서 건축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거든요. 그래도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할 때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를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재산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나눌 때 뭐 지분 없잖아요.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표준액 요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 n분의 1로 나눠서 각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즉 여기 보실래요? 다시 이런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도 주택은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요거 합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누진세율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나오면 요것을 나눠주는데 공동소유면 공유재산이면 지분대로 나누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이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이 건물의 기준 가격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보조 시가 표준액 요거 비율로 n분의 1로 나눠서 각각 고지서 발부한다. 요거 꼭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사실상 소유자에 또 하나 있죠. 뭐 위탁자. 위탁자, 수탁자 딱 나오면 무슨 재산? 신탁재산. 신탁재산이 뭐요? 여러분이 금전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금전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에서 보관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이자 수익도 올릴 수 있죠.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부동산에서는 신탁 재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부동산을 너네 회사에 관리를 맡길 테니까 나한테 매달 몇 프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계약을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그럼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 그러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신탁재산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 비과세예요. 비과세. 세금 내지 마. 비과세.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재산의 소유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얘 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는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는 맡긴 사람이죠. 그래서 위탁자는 신탁법에 누구 이름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만 이 수탁자도 물적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서 이렇게 부동산을 등기해 놨어요. 얘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이 부동산은 누구? 위탁자가 소유자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얘한테 재산세대라고 매년 고지서 발부하겠죠. 그런데 얘가 재산세 고지서 받고 매년 재산세를 안 내요. 체납.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얘 재산에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얘 재산에 뭐를 하려고? 예? 압류를 하려고 봤더니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거야. 세금에 비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요 수탁자가 얘가 맡겨놓은 재산으로 대신 시장 군수한테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보면 이거죠. 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예외로 신탁 재산에 누가 위탁자 맡긴 사람이 재산세 등을 뭐하고 있어요? 체납. 안 내고 있어요. 체납. 그러면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그런데 압류 등을 하여도 체납 처분, 체납은 세금 안 낸 거, 체납 처분은 안 냈으니까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압류를 하여도 세금 낼 거에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신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으로 누가 못 낸 거? 누가? 위탁자가 안 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것까지 반드시 같이 이해하라 이겁니다. 신탁 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 그러나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압류할 재산이 없다. 그럴 때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으로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67쪽에 보시면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죠. 자, 여기 의제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기본서 잠깐 보세요. 66쪽 체크하고 갑니다. 66쪽의 1번 원칙 사실상 소유자 그랬죠. 거기는 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밑에 참고로 등기 등을 안 했어도 매수자, 양수인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그 사람을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가로 1번에 공유재산 그러면 공동소유재산 그러면 지분권자 거기에 줄치면 돼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봐요. 지분권자. 다음 방가로 2번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한다? 토지금을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면 그 재산세를 토지와 건축물의 키워드가 바로 뭐냐? 시가 표준의 비율로 뭐하나? 안분 계산한다. 그거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각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될 때 면적 비율로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면적이 아니라 뭐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나눈다. 그거 기억하시고 3번 방가로 3번 신탁 재산의 위탁자 그랬죠. 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어도 신탁 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첫 번째 줄 끝에 위탁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도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만 67쪽 맨 위에 보시면
박스에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자가 나왔죠. 물적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수탁자는요, 위탁자가 재산세를 못 내고 체납하고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7쪽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자로 의제한다. 납세 의무자로 본다. 아니면 납세 의무자로 뭐한다?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뭐죠? 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농지원부 이런 데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명칭을 공부상 소유자 그랬어요.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를 지는, 납세 의무를 지는 건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6월 1일 전에 앞에 처음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6월 1일 전에 매매로 인해서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갔어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매 등으로 뭐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상대방이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상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신고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뭐가 없으면 신고가 없으면 누가 내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사실상 종중재산이 문중 종중재산인데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도 신고를 하라.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내 이름으로 등기됐지만 내 거 아닌데요 라고 신고를 하면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뭐를 안 해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을 그냥 납세 의무자로 한다. 공부상 소유자. 세 번째,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에 따라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요, 법원 안에 파산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파산 선고 받았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정리하려면 종결이 되려면 2, 3년 소요돼요. 그 기간 동안에도 재산세는 내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럼 누가 내야 돼? 파산 선고 받은 사람 내야 돼. 왜? 그 사람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이 결정될 때까지 파산 재단에 속해 있는 그 재산은 파산 선고 받은 사람 누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능력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해본들 세금 낼 능력이 없는데 왜 납세 의무자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거기까지 이해 갔으면 돼요. 이 사람은 파산 선고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데 왜 납세 의무자로 하지?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능력이 없어도 얘를 뭘로 하면 납세 의무자로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요 파산 재단에서 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공매 처분할 거 아닙니까? 처분. 그때 매각대금이 들어오죠. 그럼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당해세는 먼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이 손해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된 상속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재산의 소유자는 사망했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죠.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했으면 좋은데 상속받아 놓고 그 사람들 앞으로 뭐를 안 했어요?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주된 상속자, 사망한 사람의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뭐라고?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누구누구가 실제로 무엇을 상속을 받았다. 등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는 확인해서 그 사람들 앞으로 각각 고지서 발부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등기도 없고 그런 소유자 신고가 없으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한테 고지서가 다 나간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납세 의무자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지문이 바로 매수계약자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슨 계약이냐? 대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연부계약이에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 완납하기 전에, 연부금 다 주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 무상이라는 얘기는 대가를 주지 않고 미리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시유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 서울시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고 싶어요. 매수. 그런데 이 토지 가격이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한꺼번에 100억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하고 얘가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을 했다? 연부 계약을 했어요. 대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5년 동안 연부 계약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00억을 5년 동안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5년 동안 나누면 매년 똑같이 얼마씩? 20억씩 줘야 돼. 20억씩.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20억을요, 누구한테? 서울시에 줬어요. 대금을. 또 1년 있다 얼마? 20억을 줬어요. 그러면 전체 100억 중에 지금 얼마? 40억의 대금이 서울시로 들어갔죠. 이때 꼭 얼마 들어와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얘한테 뭐라 그래? 야, 전체 100억 중에서 40억의 대금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대금 결제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안 끝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없지만 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라. 건물 짓고 싶으면 허가받고 건물 지어라 이거지. 이렇게 사용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 대금 결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 것이 아닌데 서울시가 사용권을 나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얘는 별도로 사용료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죠. 대신 너는 뭐 내라? 재산세 내라. 그러면 서울시도 좋고 얘도 좋아요. 왜? 서울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재산세 받을 수가 없죠. 재산세 안 들어오잖아. 대신 얘한테 사용하라 선심 쓰고 얘한테 뭐 봐도 매년 재산세 받는 것이 낫고 얘는 뭐예요? 대금 결제 안 끝났어도 공사 같은 거 하고 자기가 목적대로 먼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그래서 키워드가 3가지.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 얘기는 연부금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면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소유자는 아니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 매수 계약자. 이해가세요? 예. 다음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따라서 공사비 대가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았어요. 채비지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려고 환지하고 남겨둔 땅 보류지. 요거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고요. 사용자 그러면 뭡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분쟁 사유가 있어서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로 보고 현재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라. 소유자가 아닌데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재 사용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이를테면 이 상가 빌딩에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거나, 아니면 상가 건물에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사용자, 그러면 세입자들이 세금 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부동산하고 관련 없지만 외국에서 차량 등을 뭐하는 거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여러분 67쪽 기본서 보세요. 67쪽에 자, 예외로 의제 납세 의무자 1번 공부상 소유자 세 가지죠. 첫 번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누구? 공부상 소유자. 두 번째, 종종재산인데 신고 안 했다.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파산 재단에서 관리하는데 종결이 될 때까지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요거. 다음 2번,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그랬죠. 주된 상속자는 상속등기, 키워드가 이거, 상속재산에 상속등기도 없고 소유자 무엇도 없으면,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 다음 매수계약제 제일 많이 출제됐잖아요. 그죠? 예, 국가 등이, 키워드가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그리고 어디에 무슨 계약? 연부계약, 연부계약을 보였다. 그러니까 요거 국가, 그리고 연부계약, 그리고 뭐 무상으로 사용하면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랬고요. 사업시행자는 채비지, 보류지 이렇게 딱 나오면 누가? 사업시행자. 그리고 맨 밑에 5번 사용자, 그러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다음 장에 수입하는 자, 이거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특별히 기억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기출 지문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해당 여부, 재산세 납세 의무자냐 아니냐에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 날짜냐? 과세 납부 기한으로 한다. 틀렸죠. 납부 기한이 아니라 세금 내는 마지막 날 기준이 아니라 재산세는 6월 1일이죠. 그날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보실래요? 자, 무슨 재산? 공유재산은 누가? 지분권자. 그죠?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한 걸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보겠다. 맞습니다. 자, 3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가 없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누구로 가야 돼요? 사용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 그죠? 사실상 소유자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러면 4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하면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속 등기, 상속받은 사람이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도 안 했고 소유자 무엇도 없어요. 신고도 없네.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 억울하지만 네가 재산세 책임져. 그죠? 그래서 각자가 납세 의무자다. 틀렸죠. 상속받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 없어. 그럴 때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이해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틀렸죠.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 현재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6번. 자, 신탁법의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사실상 소유자는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네요.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 위탁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음. 자, 국가와 과세 대상 재산을 무슨 계약 체결하고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면 내 것은 아니지만 미리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수 계약자가 바로 납세 의무를 진다. 맞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